안녕하세요. 오늘 헬렌 톰슨의 책 질서 없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이 마치 지도처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요즘 정말 그렇죠. 전쟁 소식 들려오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정추는 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것 같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모든 혼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세 가지 핵심 기둥, 바로 에너지, 금융, 그리고 민주주의가 서로 얽히면서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이 불안정한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세 가지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고 또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에너지가 동맹을 끈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바로 그 에너지가 동맹을 산산조각 내는 칼이 되기도 했다는 거죠. 특히 1956년 수에즈 위기,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미국이 우리말 안 들으면 석유 안 줄 거야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압박하니까 결국 굴욕적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서방동맹에는 뭐랄까 그냥 상처가 아니라 영원히 아물지 않을 깊은 균열이 생겨버린 겁니다. 바로 이 말이 당시 유럽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미국은 더 이상 못 믿겠다. 우리끼리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수에즈 위기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오늘날 EU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부터 유럽이 그동안 쳐다도 안 보던 소련, 즉 지금의 러시아산 석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나토 내부의 에너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인 금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 같은 혼란이 오기 전에 세계 경제에도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달러는 금에, 다른 나라 돈은 달러를 묶어놓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적이었고 각 나라들은 자기 경제를 보호할 힘이 있었죠. 그런데 이 평화롭던 시절이 끝나버립니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 세계는 그야말로 통화전쟁의 시대에 돌입했고요. 특히 유럽은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쪽엔 불안정한 달러, 다른 한쪽엔 너무 강해진 독일 마르크.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 바로 유로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의 힘을 컨트롤하려는 시도였다고도 볼 수 있죠. 이탈리아 정치인의 이 말이 유로존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거 이름만 유로지 사실상 독일 돈 아니냐.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유로 때문에 우리 경제 주권을 다 뺏기고 독일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경제 체력이 완전히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총알로 묶어버렸으니 당연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요. 결국 이게 이탈리아 정치를 엄청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 바로 민주주의. 국가와 시민의 관계가 예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고 그 결과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국가가 꽤 힘이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돈을 통제하고 기업이나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줬죠.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본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드니까 정부가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한테 세금을 매기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한마디로 국민을 지켜주던 국가의 방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 결과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경제 충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됐고요. 반면에 세금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대 기업이나 부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귀족이 등장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게 되죠. 우리 편이 아니구나 하고요. 바로 이 쌓이고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온 게 우리가 목격한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같은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경제 문제가 곧바로 정치 문제로 이어진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펴본 에너지, 금융, 민주주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이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냈는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위기, 금융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문제를 더 키우는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어떤 지정학적 문제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2단계. 물가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오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빚으로 돌아가던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3단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은 분노하고 이 분노를 등에 업은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4단계. 이들이 권력을 잡고 기존의 국제 질서를 마구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지정학적 불안정이 생기고 새로운 에너지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끔찍하게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들이 그냥 운 나쁘게 터진 사건들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이고 쌓인 에너지, 금융, 민주주의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국 터져 나온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은 우리가 어쩌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는지 그 경로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도가 있다고 해서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지도를 들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